이제 선언적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적 규칙은 전체 항목에서 최소 n번의 트랜지션이 일어난 항목 집합들을 발견하는 알고리즘이야. 자, 요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연관 규칙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마트에 품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품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거 할 때 쓰는 게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 즉 선언적 규칙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맥주를 분석을 해야 돼. 그리고 소주를 분석을 해야 돼. 그럼 그의 품목들은 분석 안 해도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체를 빈발 항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중에 관심 있는 품목을 뭐라고 한다? 빈발 항목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은 맞아요. 비빈발 항목 중에서 빈발 항목 집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에이프리오리 선언적 규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용어 먼저 항목 집합이죠. 하나 이상의 항목 묶음, 여기 있는 모든 항목들을 항목 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소 지지도, 빈발 항목 집합이 되기 위해 최소 발생한 거래 건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빈발 항목 집합은 뭡니까?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는 항목 집합을 우리는 빈발 항목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규칙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또 알고리즘 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한 항목 집합이 빈발 항목이면 모든 부분 집합은 빈발 항목 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 밑에는 맥주가 팔렸어. 근데 계산을 했더니 기저귀가 빈발 항목이야. 그럼 기저귀 밑에 맥주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맥주도 빈발 항목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규칙은 한 항목 집합이 비빈발이면 그 부분 집합도 비빈발 항목이다. 마찬가지예요. 기저귀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할까요? 비계라고 했어요. 이제 비계를 밑에는 이불이 있어. 근데 계산했더니 비계가 뭐예요? 비빈발 항목 집합이야. 그럼 이불도 뭐다? 비빈발 항목 집합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처음에는 시작을 할 때 각 품목을 하나로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 두 가지가 빈발 항목 집합이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요. 그러면서 합치면서 또 그 합친 두 품목의 건수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인한다라고 해요. 합쳐간다라고 해서. 근데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걸 우리는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면은 예시를 가지고 이제 에이프리오리 알고리즘을 볼 건데 최소 지지도는 2라는 값으로 정의를 했어요. 최소 지지도는. 자, 그래서 4건의 거래가 있고요. 거기에 첫 번째 거래는 ABD 팔렸고 두 번째 거래는 BC 네 번째 거래는 BC가 팔렸어요. 자, 이렇게 한 개의 품목으로 딱 나래비를 세웁니다. 그래서 A, B, C, D가 있죠. A, B, C, D, E 이렇게 해서 한 개 집합으로 나래비를 세우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집합이라고 표현을 했고, 자, 각 항목에 대해서 거래 건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A는 2건, B는 4건 다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발생 빈도수를 정리를 했고 최소 지지도 얼마였어요? 저 2였죠? 그래서 최소 지지도 2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 있는 거를 찾아요. D는 한 건만 있더래.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가지치기. 지워버리는 거예요. 프루닝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은 게 뭐예요? A, B, C, E가 되겠죠. A, B, C, E. 자, 그럼 이제 조인을 할 거야. 어떻게? A, B, A, C, A, E, B, C, C, E, C, E. 자, 이렇게 조인 집합을 딱 만들어요. 이게 두 개의 항목 집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거래 데이터에서 A, B 몇 건, A, C 몇 건, A 몇 건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21132 이렇게 나온 거래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린 또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최소 지지도를 만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AC하고 A는 1이야. 지워버려. 프루닝 해버려. 라고 해서 남은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일하게 ABC, ACE, BCE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BC만 가지고 두 개라는 걸 산출을 했어. 왜 그럴까요? 네, 항목 빈발 밑에는 빈발, 비빈발 밑에는 비빈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빈발은 날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BC만 봤더니 2건이더라. 이렇게 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두 개로 분석을 할 때는 요 대상만 분석해보면 되는 거야.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 세 개의 관계를 보고 싶어 그러면 BC 집합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총 몇 개입니까? 5개의 품목 집합에서 관계성을 보고자 할 때 2개의 품목은 요 셋, 3개의 품목은 요 셋으로만 보면은 어때요? 전체 다 비교를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다? 선언적 규칙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FP 그로스 프리퀀트 패턴이라고 하는 빈발 패턴 성장 알고리즘인데요. 얘가 이제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냥 개념 정도만 한번 살펴볼게요. 분석해야 할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선언적 규칙, 즉 에프리오리 알고리즘 연속 속도를 개선한 트리 구조 기반의 연관 규칙 알고리즘이고요. FP 그로스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아침 10시에 갔었을 때와 저녁 7시에 갔었을 때 사는 품목이 틀릴 거잖아요. 왜냐면 장을 보러 가는 목표가 틀릴 거기 때문에 10시에 갈 때는 오늘 점심할 거 사러 가야지 라고 가실 수도 있고, 저녁에 갈 때는 오늘 소주 한 잔 먹을 술 안주거리 사러 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트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팔리는 상품들을 고객의 눈에 잘 보이는데 배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팔릴 거잖아요. 자, 그걸 즉 시간에 따른 품목의 관계성을 추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다? FP 그로스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차 정도만 눈으로 한번 쭉 봐놓으시고, 채소 지도 기반 선택하고 빈도수 기반 결정하고 트리 생성하고 트리 시장 및 확장하고 빈발 품목 집합을 도출합니다. 그렇게까지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